안녕하십니까. 마켓앤 센증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혜림입니다. 코스피가 연 고점을 오늘 장중에 돌파를 했습니다. 1754포인트 정도로 출발했었는데요. 장중에 1762까지 가면서 1760선도 넘겼습니다. 오늘 뉴욕장에서요. 알코와 인텔 관련해서 어닝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뉴욕 증시가 6거래일째 랠리를 이어가니까 오늘 우리 장도 역시 그에 따른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것이 이제 인텔 효과라고 해야겠는데요. 뉴욕장 끝나고 나서 인텔이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 최근 10년 사이 가장 좋은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IT 중심으로 또 우리 지수도 크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도 아주 세게 사귀고 있습니다. 수급과 지수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1,500억 가까이 사주지만 개인들이 2,700억 조금 못되게 팔고 있습니다. 선물은 외국인도 개인도 사주고 있고요. 오늘 또 기관이 외국인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도 개인들은 차익 실현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현재 차익 거래가 한 2,000억 이상, 프로그램이 비차익까지 합하면 약간 2,300억 이상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다시 1,757 정도로 상승폭을 줄였다 늘렸다 하고 있지만 오늘 아침엔 오히려 1,760선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도 오늘 시장의 큰 조명은 못 받고 있지만 500선 위에서 완전히 안착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분위기를 한번 보죠. 거래소 내에서만 간단하게 한번 볼 텐데요. 지수가 전고점 돌파를 하다 보니까 장중에 증권주가 가장 크게 움직입니다. 많게는 6%까지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고요. 3%, 3, 4, 5%까지 다양하게 상승폭이 지금 나와주고 있네요. 인텔 효과로 역시 직접적인 효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이제 IT 섹터가 되겠는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장 초반부터 2% 이상 급등을 했었고요. 오히려 상승폭은 조금 키우거나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상승폭이 일단은 아직까지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81만 한 7, 8천 원 정도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주당 2만 원 이상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SDI도 한 1% 가까운 상승. 무엇보다 LG전자가 오늘 10만 500원까지 올라와주면서 이게 얼마만입니까? 10만 원 주가를 회복을 했습니다. 삼성 테크윈이 2.8% 급등, 삼성전기도 2%대 동참하고 있고요. 삼성 테크윈도 오늘 따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한솔 LCD도 오늘 분위기가 괜찮네요. 자, 그리고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오늘 2% 급등, 어제 3% 급락분에 대해서 또 빠르게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기계 쪽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요. 화학 섹터도 역시 실적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는데 LG 생활건강도 오늘 강보합이고요. LG 화학이 역시 GM에이어서 포드 또 2차 전지 배설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죠. 32만 4,5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OCI도 29만 1,500원까지 추가적으로 1% 상승해주고 있고요. 화학 쪽도 역시 제일모직의 경우에도 역시 강보합, 제일모직이 9만 4,000원까지 찍어줍니다. SK에너지도 11만 5,500원, 자동차 그리고 증권, 화학 쪽도 분위기가 괜찮고요. 자, 현대상선 좀 전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오늘 현대상선이 무려 7%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진도 거의 한 5% 급등, 이래저래 대한항공도 1.5% 뛰고 있고요. 운수 창고 쪽도 그래서 한 2% 업종 자체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오늘 시총 상위 중에서 유일하게 좀 소외됐던 장 초반부터 안 좋았었던 포스코의 낙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좋게 내놔도 참 이래저래 억울할 것 같은데요. 포스코가 1.4% 정도 빠지면서 50만 원에서 점점 오히려 멀어지고 있습니다. 보험업종도 오르고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조금 약해 보입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1,757포인트입니다. 수급 특징자 한번 알아볼까요?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같은 날 드디어 만나 뵙네요. 상승 추세로 이제 전환하는 뭔가 시그널이 포착됐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가는 거 맞습니까? 네, 아주 금주 월요일 어제 그제였죠. 자, 시작이 반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월요일장을 산뜻하게 출발한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대망의 직전 고점대를 가볍게 갭상승으로 돌파해 줌으로써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해서 부담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올여름은 예상보다는 좀 시원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장마전선이 남쪽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중부지방은 아직도 오늘은 그냥 시원한 그런 모습을 그래도 비교적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최근그 의상만큼이나 아주 시원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주식시장에도 이런 시원한 서늘한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번 주만 같은 장이 지속된다면 투자자분들의 입가에 미소가 짓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장이 아무리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주머니에
돈이 쌓이기 위해서는 네.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상승을 해줘야 됩니다. 개인 투자가들이 비중이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네네. 자, 그런데 사실 그동안은 지난 5월달 상승장에서도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나 자, 금주 들어서면서 이 코스닥 시장도 이제 본격적인 상승 탄력들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도 코스닥 시장에서 우량주를 계속해서 매수하는 모습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 지난주부터 나타난 큰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학창 시절에 네. 우리 고문을 배우면서 요즘도 고문이라는 것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국어에서 옛날 고문을 배우면서 황조가를 여러분 배우셨을 겁니다. 네. 제가 이 대목도 굉장히 좋아하는 대목인데요. 훨훨 나는 적개꼬리 암수소로 정답구나 이런 가사 대목이 나오죠. 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국내 시장에서도 이 코스피 시장 형이라 할 수 있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이제 동반 상승의 가능성을 굉장히 더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소외되셨던 분들, 그동안 코스닥에 투자하시면서 야, 이제 코스닥은 못하겠다, 코스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지금은 하실 필요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구분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적이 호전되면서 재무구조가 좋은 이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비중을 더 늘려가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따라서 오늘도 아침 시작과 갭상승 출발하는 모습으로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겠죠. 네.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장중에 눌림목을 이용해서 오히려 비중을 더 늘려가는 그런 매매 전략으로 접근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현재 국내외 시장의 현 위치 한번 살펴보고서 수급 상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시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자, 미국 시장 너무나 멋있는 모습입니다. 약 6일 연속 거래 일수로 6일 연속 급등세를 보여줌으로써 일부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는 가파른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미 제가 이 저항 추세선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예, 저항 추세선. 이 저항 추세선까지 갈 것이다. 결국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네네. 자, 이렇게 된다면 이 저항 추세선, 이게 이제 저항 추세선이었거든요. 이 저항 추세선을 돌파한다면 이제는 이 저항 추세선이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물론 자, 이제 한 번 더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한다면 이제는 한 번 눌림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눌림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이제는 10,000포인트에서부터 1,200포인트 라인의 이제 강력한 지지선입니다. 왜? 그동안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매물벽대가 그 매물벽을 돌파하면 지지선으로 바뀌죠. 그래서 네. 이제는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가 1,363포인트로 마감이 됐거든요. 그냥 네. 100포인트만 빠지면 이제 지지선대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뉴욕 증시 혹여 이제는 안방에서 전 세계 주식시장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미국 시장 투자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제는 역시 연속 상승에 따른 부담감보다는 추가 상승 랠리에 대한 가능성을 더 크게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다음에 이제 제가 일본 증시가 아니라 유럽 증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럽 증시를 한번 보면은요, 유럽 증시는 그동안 유럽 금융 위기에 대한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영국 증시, 독일 닥스 지수 다 마찬가지 패턴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이 유럽 증시의 상승은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럽의 금융 위기감이 이제 해소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일본 니케이 지수입니다. 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이제 완전히 바닥 탈출 신호를 보이고 있죠. 네, 자, 이렇게 된다면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이제 그동안의 저항 추세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돌파에 따른 눌림목이 받을 때마다 굉장히 강력한 매수 지지선으로 인해서 매수가 더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본 김에 중국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중국 시장이 어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아직 중국 시장이 시작을 안 했죠. 예.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하락한 거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거. 1차 상승에 따른 눌림목의 과정, 직전 저점이 하나의 저점으로 완성되면서 이제 가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진바닥을 찍으러 가는 과정이다. 중국 증시도 오늘 밀린 다음 매수의 전략으로 임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는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국내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해외 시장이야 오르던 말던 그거보다는 국내 시장이 관심이죠. 예. 자, 국내 시장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아침 시초가 갭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야, 참 이거 지금 추격 매수 하자니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야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참을 수가 없으면서 가끔씩 참으려고 해도 그렇게 입가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그 웃음소리를 참을 수가 없으실 텐데요. 근데 네. 문제는 이제 현금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어제 이익 실현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갭상승에서 추격 매수하기도 부담스럽고 안 사다니 더 갈 것 같고. 네네. 자, 그런 분들한테는 처방이 있죠. 뭐 분할 매수를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만약에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수, 목, 금 3분의 1씩 분할 매수로 임하신다면 그죠? 플러스라 하여 상승하고 있다 하여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 된다면 국내 증시도 조금 더 길게 볼게요. 국내 증시도 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4월과 5월 달에 걸쳐 저항선 그리고 지난달 말에 걸쳐 있던 저항선 이 저항선이 이제는 지지선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죠. 네. 그래서 이미 제가 월요일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곳이 오히려 한번 1720에서 1750포인트라의 물량을 소화했다가 붕괴된 것이 이제는 뭐냐? 이것이 지난 4월 달의 물량을 소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가볍게 갭상승으로 돌파해 줌으로써 이제는 1720에서 1750포인트 이 라인이 이제 또한 강력한 지지선입니다. 그럼 오늘 아침 시초가 갭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지수가 1760포인트 전후한 시점입니다. 1762까지 갔다가 조금 밀렸네요. 네. 1757포인트인데 이제 1750포인트 이하로 내려온다면 이 라인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이제 대기 매수가 형성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오늘의 이 갭상승은 오히려 직전 고점 상승 돌파 갭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것은 우려할 것이 아니라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더 확신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새벽은 뉴욕 증시 역시 제가 아침부터 이 센티비를 보니까 우리 제 앵커도 인테리어과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예, 기업들이 실적이 하반기도 3, 4분기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2, 4분기의 실적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미국 시장에 급등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물론 경제지표는 좋지 않았습니다. 적자폭도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네.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해 줌으로써 이제 경기에 대한 활성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적자폭,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에 따른 악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호재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투자자분들께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주식시장은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호재성 재료와 악재성 재료가 공존합니다. 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악재는 하나도 없고 호재성 재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시장은 악재성 재료와 호재성 재료가 공존하는데 장이 좋고 상승 기조면은 악재는 싹 수면 밑으로 잠수해버립니다. 감춰져 버립니다. 그냥 좋은 얘기만 계속해서 이구동성으로 떠들어대거든요. 반대로 장이 꺾이는 악재성 하락하는 하락 기조로 돌아선다면 호재성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묻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장도 일부 악재성 재료 장에 대해서 비관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 분은 악재성 재료를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장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일단 잡으면은 뭐 안 좋은 얘기보다도 좋은 얘기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추면서 장이 아무튼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펄펄 나는 꾀꼬리 중에 지금 일단은 코스피의 꾀꼬리가 더 눈여겨 보여집니다. 어제 외국인 기관 어떤 종목들 많이 샀는지요? 네. 참 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전일장의 매매 동향을 보면은 참 대단합니다. 예.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자, 먼저 코스피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거 무슨 국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나열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네. 외국인 투자가들 전일장에서 삼성전자. 자, 이 삼성전자 하면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삼성전자가 만약에 본사가 대한민국에 있지 않고 다시 말해서
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회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게 대한민국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고 메이드 인 USA나 이 유럽 국가의 회사였다고 본다면 과연 이 주가는 얼마나 갈까요? 저는 아마 자릿수를 훨씬 더 바꿔서 적어도 200~300만 원대의 주가 가치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80만 원대를 가볍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아주 절대적인 매수율을 보였죠. 네. 무려 463억 원어치나 매수함으로써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굉장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특히 요즘은 어린이 펀드가 있죠. 자녀분들한테 이 주식 투자를 해주고 싶으신 분이라면 삼성전자 저는 절대적으로 권하고 싶은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463억 원 외국인 투자가들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는 KB금융, LG전자, LG화학, 현대차를 매수해 줌으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보다 기업체들이 신용등급이 더 높은 회사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자,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마찬가지죠. 삼성, SDI, LG, 포스코, CJ, 현대모비스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지난주와 이 큰 특징이 뭘까요? 지난주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외국인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매수 규모를 자랑했는데 네. 금주 들어서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다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을 압도하는 서로 누가 더 먼저 사느냐 더 많이 사느냐를 경쟁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코스피 시장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업종 대표주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다 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네. 자,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요, 외국인 투자가들, 멜파스, ABCH, 다음, 실리콘웍스, 사마 네트워크스를 매수했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서울반도체, 테크노세미콘, 셀트리온, 네오이즈 게임즈, 포스코 ITC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리고 펀더멘탈이 좋은, 그리고 실적이 호전되는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했다는 거죠. 대부분 반도체와 IT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코스닥 시장 종목에 투자할 때는 체크해봐야 될 사항을 몇 가지 전해드렸습니다만 그 대표적인 것이 펀더멘탈이다 하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업종으로 본다면 역시 반도체나 IT 이쪽이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가들은 역시 실적 호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뭐 지수도 막 뛰고 있어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오늘 내일 모레까지 이번 주 분할 매수 내지는 장중 눌림목 활용해서 매수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또 코스닥 쪽에 보니까 서울반도체 기관이 어제 뭐 166억 매수 규모로 봤을 때는 매수 금액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 IT 관련해서 뭐 작은 종목이든 큰 종목이든 하나쯤 얘기를 해봐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기도 한데 오늘 어떤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봄직합니까? 예, 뭐 최 앵커 예상대로 네. IT 종목 중에 하나하고 그리고 시장이 상승 기조로 전환되면 네. 이 금융주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특히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상을 했는데요. 네. 올해 이것이 악재가 아니라 호재로 작용하는 이미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네. 금리 인상이 악재가 아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히려 금리 인상된 이후 그리고 상위 직전 주식시장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초상승 새로 접어든 이후에는 금융주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융주에서 하나, IT 관련주에서 하나, 이 두 종목을 한번 매수 관심 종목으로 선정해봤는데요. 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한민국의 금융주 하면 대표주자죠. KB금융지주를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예. 뭐 여러분 국민은행 계열이죠. 국민은행을 포함해서 8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 최대 금융 지주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금리 인상 발표 후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 특히 지난주부터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가 크게 증가하는 오늘도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를 보면요, 삼성전자가 현재 1위, 그 다음에 KB금융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매수가 크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KB금융이 장기 조정으로 해서 가격 메리트가 크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차트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화면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 KB금융의 모습이 좀 제가 길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길게 보면은요.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가 차트를 분석할 때는 적어도 1년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이게 1년간이거든요. 1년이 조금 넘습니다. 예. 자, 지난해 연말에 6만 원에서 6만 5천 원대의 고점, 정확하게 6만 4,100원까지 올라갔었죠. 네. 그리고 나서 근 10개월간 밑으로 빠지는 가격의 준 이제 바닥 탈출입니다. 아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몰랐지 않느냐? 많은 투자자분들이 예. 아우 저는요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요 그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요 현미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만원경으로 하셔야 됩니다. 현미경은 그 연구소 저기 대덕 연구단지라든지 이런 과학자들이 보는 것이 현미경이고 주식 투자는 멀리 크게 보는 것이 그런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보시면 이렇게 많이 단기적으로 올라왔는데 아니다 이거죠. 이제 이것은 바닥 탈출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적으로 본다면 5만 1,000원에서 5만 2,000원 사이가 적정 매수 가격대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자 오늘 매수 관심 한번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네,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습니다. 빠르게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가벼운 종목 중에서 하나 선정을 했습니다. 오디텍입니다. 네. 국내 LED용 제너 다이오드 칩 제조 1위 업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1위. 네. 자, 그리고 이 코스닥 업체 중에서 제가 체크해보라고 말씀드렸던 재무구조, 유보율이 1185%, 1000%가 넘습니다. 반면에 부채 비율은 30%밖에 되지 않는 우량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고요. 네. 지난해 57%, 올해는 80%의 외형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서 업계 최고의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가는 제가 16,000원을 전후한 시점에서 매수 가격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디텍 차트의 모습을 한번 보면은요. 자,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 지난 5월 중순에 급등했다가 밑으로 네. 급락을 하나 하락 원위치 된 이후 자, 한 달 반 동안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바닥 탈출 신호입니다. 가격적으로 16,000원대 초반이라면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16,000에서 16,500원 사이에서 한번 오디텍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요. 바닥 탈출 신호 두 개 다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KB금융지주 그리고 작은 종목 중에서 IT 종목인 오디텍 얘기까지 한번 관심 종목으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코스피를 한번 또 보죠, 뭐. 자, 지금 코스피를 좀 확인을 해볼게요. 1759포인트. 네, 62포인트를 다시금 좀 넘겼는지 여부는 잘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어쨌거나 1760 가까이 다시, 근처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000억 이상, 개인들이 거의 한 3,500억 이상이나 빠르게 팔아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전자에서 IT주 차익 실현을 개인들이 오늘 아침에 열심히 해주고 있네요. 자, 이 시각 개별 특징주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이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이 또 일제히 강세를 띠고 있는지 말이죠. 서울현대신문 증권부 윤경환 기자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각 특징주 정리해 주시죠. 예,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인텔의 실적 개선 소식에 힘입어 IT주들이 대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LG이노텍, 삼성전기, 삼성테크린, LG디스플레이, 삼성 SDI, LG전자, 하이닉스 등 대부분의 대형 IT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는 아이스테이션이 전일 장 마감 후 자본 감소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오늘 장 초반부터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아이스테이션은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해 보통주 10주를 한 주로 병합하는 감자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아이스테이션은 하한가를 맞았다 얘기를 들어봤는데 인텔 효과 때문에 IT주는 방끝. 하지만 환율이 또 1190원대까지 밀리면서 자동차주는 오히려 조금 주춤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드디어 마침내 장중 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1762포인트. 이제 문제는 앞으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1차적인 숙제는 해결한 것 같지만 향후 전망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 리포트 요약 좀 해주시겠어요? 예, 코스피 지수가 최근 추세적인 반등을 꾀하는 모습을 보이자 증권사들은 국내 요인뿐 아니라 해외 기업 실적 모멘텀 등 글로벌 변수들도 국내 증시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대증권은 오늘 삼성전자, 포스코 등 국내 기업의 실적 모멘텀을 확인한 가운데 인텔,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 실적 발표도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금리 인상 이후 지속되고 있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직전 고점 돌파 모멘텀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토러스 투자증권은
글로벌 실물 경제에서 제거해야 할 과잉이 별로 없기 때문에 더블딥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은 유로화의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꾸준히 지수가 반등하는 등 7월 위기설이 사실상 소멸됐다며 중국 증시도 최근 호조세를 보이는 등 대내외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유럽 위기에 대한 경계심이 감소되고 글로벌 증시 실적 기대감 등이 고조되면서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최근 지수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수준과 외국인 매수 여력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외국인 매수 더블딥 우려도 낮아졌고 유럽 위기에 대한 우려도 낮아졌고 유로화도 반등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여건들 봤을 때 증시 더 가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네요. 서울현대신문 증권부 윤경환 기자였습니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관심 종목 체크 시간 빠르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하기 전에 전문가가 출연을 해서 오늘 물론 뉴욕 증시 때문에 장이 좋겠지만 이 종목 정도는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개장 전의 얘기라 다시금 AS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의맥이라는 코너에 대우증권 은평지점 박종혁 과장께서 함께해 주셨는데 오늘 먼저 뉴스를 두 가지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는 증권주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일단 장부상의 가치가 지금 그대로 주식시장에 반영이 못 돼서 주가에 반영을 못하는 그런 증권주도 굉장히 속출하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오히려 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잘 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외국인 기관처럼 따라서 사는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투자증권 그리고 키움증권이 그것이었습니다. 일단 브로커리지 쪽에서 많은 메리트를 갖고 있는 우리투자증권인데요. 일단 오늘 장이 이렇게 좋을 것이라는 예상이 뉴욕 증시에서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오늘 시가에서 따라잡지 않은 전략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투자증권 매수가는 시가였는데 오늘 시가 확인을 해보니까 17,900원이었거든요. 이전에 방송 보신 분들 시가에 잡으셨나요? 어쨌거나 현재 가격 한번 확인을 해보죠. 18,150원인 것 같습니다. 시가에 잡으셨다면 17,950원, 17,900원 정도에 아마 사서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 아직 안 사신 분들은 이제 막 방송을 보신 분들은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어쨌거나 목표 가격을 19,000원까지 내다보셨거든요. 오늘 18,200원까지 갔다가 윗꼬리가 살짝 달려있네요. 무려 갭 상승을 어마어마하게 한 결과이고요. 손절 가격으로는 17,000원 정도를 얘기하셨다는 거 참고로 들고 계신 분들은 매물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종목은 키움증권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지수가 전고점 돌파 기대감이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미 팽배해져 있었기 때문에 증권주에 대한 얘기 안 할 수가 없었겠습니다. 개인분들 다시금 분위기가 이렇게 다시 돌아가다 보니까 증권 주식 쪽에 관심을 더 많이 키우고 계신데요. 키움증권 역시 시가에서 따라잡자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43,300원 정도가 오늘 시가였던 것 같은데 역시 갭 상승한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 현대 주가 한번 체크를 해보죠. 네, 43,800원 정도가 나오네요. 오늘 43,300원 정도에 시작했던 키움증권. 일단 목표 가격으로 47,000원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으로는 42,000원 정도를 보셨는데요. 지금 현재 43,800원으로 양봉이 쭉 길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시가에 잡으셨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지금 너무 늦었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전화 연결 한번 증권주에 대해서 추가 의견 물어보면서 연결을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종혁 과장님께서 이것만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어제 이미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했었죠. 지주회사 일부 종목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LG가 하나였고 LS가 두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LG 매수 가격을 한 72,000원 정도에서 살짝 조정받으면 사자고 하셨는데 현재 LG의 주가도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어제 5% 뛴 LG 오늘도 또 추가적으로 1% 더 뜁니다. 73,000원대까지도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목표 가격을 77,000원 얘기하셨고 오늘 역시 지수와 더불어서 갭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시가를 한 72,000원 정도의 예상 매입가를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거나 오늘 시가가 73,000원 예상보다는 역시 높았습니다. LG도 왠지 갈 것 같고 여러 군데에서 지금 박스권 상단 돌파와 더불어서 지주회사 추천을 해주고 있는데 말이죠.
LG 사고 싶은 분들 역시 가격에 고민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한번 전화 연결해서 여쭤보죠. 자, 끝으로 지주회사 LS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많은 자회사가 있지만 LS 산전만 지금 리스팅이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자회사들에 대한 실적은 고스란히 지주회사 LS 정도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 LS에 대한 저평가 지금 분석도 있고 LS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LS는 매수가를 역시 약간 조정받은 어제 종가 대비 97,000원으로 보셨는데요. 현재 지금 그보다 더 높은 가격에 아마 머물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 한번 보죠. 네, 99,200원 정도이네요. 네, 역시 LS도 만만치 않은 가격입니다. 목표가가 11만 원 정도였는데 역시 목표가에 오히려 더 가까이 붙고 있습니다. 손절 가격 95,000원인데 오늘 같은 날 손절가 얘기할 분위기가 아니네요. 지주회사 LG, LS 그리고 우리투자증권, 키움증권 모두 다 추가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증권 은평지점 박종혁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말씀하신 종목이 다 좀 예뻐는 보이는데 가격이 부담스러워서요. 예, 그렇습니다. 증권주 같은 경우에 시가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지금 시가에서 이제 고가 근처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지수가 많이 상승했고, 근데 지수가 상승한 이면을 보실 것 같으면은, 예. 일단 전고점 돌파 시도하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전고점 돌파 시도하는 그 주체가 외국인하고 기관이라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예. 외국인 같은 경우에 최근에 한 5일 연속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5일 연속 매수가 우리나라 그 2, 4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한 기업들의 그 펀드멘탈 자체를 좋게 보고 들어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러한 것을 상승으로 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것은 우리가 일회성 이벤트가 없다라고 일회성 이벤트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주가는 뭐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증권주 같은 경우도 이러한 분위기가 반영이 된다면은 지금보다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스권 탈출은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동안 뭐 아까도 아침에 차트를 보여드렸다시피 1년 동안 조그마한 박스권에서 행보했던 종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우리투자증권 그리고 키움증권 모두 다 박스권 돌파 얘기를 하셨고 증권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시가에 못 사신 분들은 일단은 오늘은 기회가 오기가 조금 어렵겠네요. 예, 일단 오늘은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럴 것 같다 하더라도 1, 200원 차이라면은 쫓아가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예, 뭐 지금 현재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적극적인 투자자분들은 그 증권주를 따라가시고 증권주는 오늘 다 3% 이상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보수적인 투자자분들 은행주를 잡아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은행주는 지금까지 1%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증권주를 지금 쫓아가서 사시는 것도 괜찮고요. 네. 증권주는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은행주를 따라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주회사에 대한 코멘트도 좀 부탁드릴게요. 어제부터 또 크게 부각이 되고 있어요. 지주회사들도요. 예, 지주회사도 지금 이제 유행이처럼 이제 돼가지고 네. 오히려 이제 LG나 LS 외에 다른 조그만 그 지주회사들의 상승폭이 더 큰데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따라 사시기엔 좀 부담스러워 보일 것입니다. 그 자체가 워낙 높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일단 눌림목 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말씀드린 증권주 같은 경우 수급이 받쳐주는 경우이고 네.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어저께까지 수급이 받쳐줬으나 오늘은 좀 뜸한 모습을 좀 보입니다. 네. 따라서 오늘은 하루 정도는 좀 참아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지주회사 LG하고 LS는 말씀하셨던 그 가격까지 좀 기다렸다 사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LG도 오늘 아침 보면은 72,200원까지 마이너스를 보였었는데요. 아마 그 부분까지 오늘이나 내일 다시 한번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윗꼬리보다 아랫꼬리가 더 길게 달려있네요. 지주회사 LG, 지주회사 LS. 지주회사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오늘 갭상승한 날 따라잡지 마시고 조금 더 조정하면 그때 기다렸다가 사자고 얘기를 하십니다. 증권주까지 추가 의견을 저희가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대우증권 은평지점 박종혁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좀 늦었네요. 이래저래 할 얘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장이 워낙 특징적이어서 말이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통하였느냐 투자해오소 코너 실시간 종목 상담을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요. 전화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02-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다음 카페 투자클럽은 증권아카데미 정양환 시사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평소보다 약 한 10분 가까이나 늦게 시작하는 관계로 빠르게 시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들고 계십니까? 네, LG전자요. 네. 12만 2천 원에 샀는데요. 네, 지금 딱 10만 원이네요.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지. 어디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지 12만 2천 원이요? 네. 5월 초에 사셨나요? 예. 네, 5월 초에 사셨고 9만 원대 내려가는 것도 그냥 보셨고 9만 원대에서 더 담으신 건 아니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5월 초에 사셨는데 지금 10만 원까지 반등한 LG전자. 앞으로 LG전자에 대해서는 글쎄 최근에 올라오기 전까지만 해도 안 좋은 얘기들이 많았는데 또 반등을 한 시점에서 조금 한 이 정도에서는 정리를 해볼까 생각도 하시는 것 같네요. 네, LG전자는 이제 10만 원 선을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사실 LG전자에 대해서는 사실 말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LG전자의 어떤 주가의 어떤 발목은 사실 기관이 잡았죠. 네. 그래서 최근에 91,4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 구간인데요. 자, 차트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길쭉 분수 보면 참 좋습니다. 지금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지는 않지만은 천천히 올라간다. 그래도 오르는 폭은 괜찮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11만 원 선, 쉽게 말하면은 11만 선이 어떤 또 어떤 걸리는 선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11만 선 올라오면 차익 실현 물량이 또 나올 것이다. 네. 저가주 매수가 들어와서 아무래도 이쪽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셨으면은 사실 11만 원대를 잘 보십시오. 11만 원대 돌파하면은 여기서는 강에 돌파하면은 보유하시면서 12만 원 매수가까지 보시는데요. 네. 매수가 넘어서면은 물론 13만 원까지도 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여기까지 오기에는 좀 머나먼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 한 11만 원에서 돌파 못하면 여기서는 일부 물량 축소 내지는 빠져나오시는 전략. 네. 그리고 12만 원까지 매수가까지 보시는데요. 네. 1차 목표가는 사실은 매수가입니다. 매수가까지 봐야 되지 또 손실이 또 없기 때문에. 네. 자, 매수가까지 오려면은 지수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LG전자는 한 12만 원까지 올라오면 지수가 한 1800 넘어서야 되겠다, 사실은. 그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실이 크신데도 지금 아직까지 기다리셨는데, 1차는 목표가는 11만 원에서 2차는 12만 원 매수가까지 보시면 네. 그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반등하다가 다시 꺾이진 않겠어요? 네, 다시 꺾인다는 것은 기관들이 또 환매가 또 이어지겠죠. 아무래도 지금 기관들이 지금 때리다가 사실은 밑에서 저점에서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네. LG전자의 어떤 발목은 사실은 기관들이 잡고 있는데 최근에 또 보면은 흐름 보면은 개인들이 또 많이 잡고 있어요. 개인들 단타가 물량이 들어와서 그때 외국인들은 극히 조금씩 사주고 있지만은 극히 많이 안 들어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중간에 꺾인다면은 조금 더 조정받고 올라간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10만 원 선, 그러니까 한 9만 8천 원 선까지 또 늘렸다가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 지금 왔을 때 비중을 약간 정리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지금은 정리할 필요가 없죠. 지금은 길쭉 보서 보면은 우상향으로 조금씩 벌려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상향 쪽으로 올라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축소할 필요 없고 사실은 60일 이동 평균선 자리 있습니다. 네. 10만 5천 원대에서 또 한 번 걸림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9만 8천 원까지 LG전자 다시금 눌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9만 8천 원까지 다시 조금 하락한다 해서 좀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리 예고를 조금 해주신 격이 됐고요. 11만 원까지 일단 보시고 그 이상 조금 더 간다면은 일단 1차 목표가로는 12만 원 정도 보셨으니까요. 12만 2천 원에 사셨다고 하시니까 좀 기다리시면 매수가까지 올 수 있지 않겠나. 그냥 홀딩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9만 8천 원까지 약간 한 번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두시고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 상담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상담을 진행을 했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전화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얘기해 볼까요? 예, CJ요. 아, CJ요? 예, 네. CJ 얼마에 사셨나요? 67,000원에요. 67,000원에. 언제쯤 사셨을까요? 그게 한 3, 4월 달이 돼서 샀을 거예요. 네네. 예, 그때 그냥 쭉 거의 한 그 가격대에서 움직였을 때네. 그렇죠?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 사셨고, 중간에 좀 마음고생 하시다가 이제 매수가를 막 만났는데, 뭐 때문에 예. 전화를 주셨을까요? 예. 지금 그게 이제 조금 오르는데요. 네. 그게 얼마까지 그걸 해야 되는지. 네. 언제쯤. 아니면 지금 뭐 좀 올랐다 도로 빠질 건지. 예, 그러면 이제 궁금해가지고요. 마음고생은 그만하고 싶으신데, 그죠? 예. 예. 그래요. 뭐, CJ 제일제당의 주가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지주회사로 뭐, 어제 오늘 또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네요. CJ 상담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네, 뭐 CJ는 제일제당의 어떤 그 수익성 개선 때문에 사실은 지주사에 좀 오르고 있는데요. 조금 오른 게 아니고 급등을 했죠. 사실은 이런 큰 종목들이 이렇게 연일 5%, 7%씩 이런 오르는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지주사들이 오늘 어제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해서 많이 좀 올랐는데요. 특히 CJ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매수가가 67,000원대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빠져나올 자리가 아니고요. 조금 더 대기하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CJ는 73,700원 1차 목표가 두시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 돌파를 쉽게 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의 신고가인데 73,700원 이상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최근의 흐름에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8만 원까지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은 강보합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자, 이 정도 올랐으면 사실은 조정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조정은 그냥 오늘도 조금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고 네. 제가 보기에는 조정을 받는다면은 66,500원까지도 조정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받는다면은 사실은 여기서는 비중이 한 70% 되니까 굳이 여기서 비중을 더 늘릴 필요는 없고 사실 70% 많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사실은 좀 지옥에 갔다 오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머리를 좀 식히시면서 이제는 수익만 챙기시는 그런 어떤 즐거운 생각만 하시고 일단은 1차 목표가 73,700원 돌파하면은 8만 원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러시네요. 예, 지금 더 추가적인 어떤 하락에 대해서 크게 보지 않으셨고, 한 7거래 이렇게 계속해서 급등을 해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어쨌거나 쉬어갈 수 있다는 것은 역시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 66,500원짜리 정도까지도 쉬는 거 한번 염두에 주시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연고점, 전고점 말고 올해 들어서 가장 높았던 73,700원까지를 1차 목표가로 보시고요. 2차적으로는 한 8만 원까지도 CJ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CJ 제일제당의 자회사 실적에서 크게 좌우되는 CJ 잘 가고 있는데 8만 원까지 한번 길게 내다보시죠. 자, 10시 16분인데요. 끝으로 전화 하나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2-3153-2611번으로 종목 상담을 위한 전화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들고 계십니까? 당연히 게임빌이요. 게임빌요? 예. 37,600원에 매입했거든요. 매수. 1월 달에 해가지고. 네. 한 4월 달에 조금 오르다 하다가 그때 내가 매도를 미처 못 해가지고. 네. 그래서 너무 많이 좀 빠져서 그러는데 지금, 매수 가격이 언제까지 올라올지 아니면은 중간에 매도를 해야 될지 좀 궁금해요. 이거 많이 사셨나요? 물량이 많으세요? 70%예요. 70%요? 예, 많으시네요. 얼마 전에 그래도 35,000원 정도 가셨을 때, 요때 조금이라도 정리를 안 하셨고요. 5월 그러니까 정도. 4월 달에 좀 오를 때 해야 되는데 제가 지방 갔다 온 바람에. 예. 그래서 매도를 못 해가지고요. 지방에서도 이거 HTS는 될 텐데. 그래요? 예. 아니, 지방에서 컴퓨터 없는 데서. 좀 며칠 한 일주일 사이에 그냥 없고. 갑자기 또 올라가지고 매도를 못하고 네. 오다 보니까는 좀 떨어지네요, 계속.
그래요. 아무튼 뭐 매도 시기를 좀 놓쳐서 매도를 해야 될 때를 놓쳤다는 것은 이제 본인이 인지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28,000원까지도 여기도 이제 손을 못 쓰네요. 그죠? 쭉 빠져버려서 최근 들어서 또 다시 급락을 했는데 37,000원대에서 27,000원대 거의 근처까지 가니까 주당 거의 10,000원 빠져 있는 상황. 근데 비중이 70%란 말이죠. 게임빌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닌데 의견 주시죠. 네, 그 게임빌은 이제 모바일 전문 게임 업체입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는 이제 아이애드, 쉽게 말하면은 그 아이애드에서 어떤 컨텐츠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지금 조정 구간입니다. 조정 구간이고 급락 이후의 조정인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불안불안하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좋아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면 특별하게 어떤 모멘텀이 나타나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또 이러다가 사실은 또 이런 종목들은 급등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종목을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 보실 구간이 보면은 33,000원 구간을 좀 보셔야 됩니다. 네. 33,000원 구간 올라오면은 아무래도 매물대가 좀 물론 강하기 때문에 31,000원에서부터 33,000원까지 좀 매물대 강합니다. 예. 여기까지 올라온 거 보고 사실 여기에서 만약에 힘이 없으면 좀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온다면은 제가 보기엔 빠져나온 전략. 사실은 지금 28,400원이 지금 거래가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주당 한 10,000원 정도 빠졌는데 지금 손절가는 의미가 별로 없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저점 찍고 조금 상승 구간이니까 조금 더 대기하시면서 30,000원에서 33,000원. 그런데 이 종목은 36,800원, 6,600원이 최근에 이제 고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기는 조금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모멘텀이 어떤 기업적인 모멘텀이 나온다면은 반드시 반등할 것이다. 그런데 32,000원에서 33,000원 구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1차적으로 32,000~33,000원대, 더 길게 보면요, 31,000원대 후반 2,000원서부터 36,000원까지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저도 지금 매물대 표시를 해놨는데, 이거 다 뚫으려면 조금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게임빌, 일단은 뭐 지금 손절하기는 너무 손실이 큰 그런 자리에 와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고요. 32,000~33,000원대, 일단 1차적인 그 매물벽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시원스러운 대답을 못 드렸네요. 예, 게임빌 끝으로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통하였느냐 투자해우서 코너 많은 분들 상담을 못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이 정도에서 오늘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카페 투자클럽앤증권 아카데미 정양환 시사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장중에 전 고점인 1,762도 넘겼습니다. 이렇다 보니까요, 이제 이런 얘기 나옵니다. 연고점 돌파 자체가 의미가 있다. 코스피 곧 1,800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실적도 좋고 수급도 좋고 대외 안 좋은 여건들도 많이 좀 개선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1,800에 대한 이유였는데요. 글쎄요, 일단 내일장도 모레장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정도의 지수대가 유지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인텔 효과를 보고 있는 측면이 큰데요. 오늘 밤 뉴욕 증시에서는 이렇다 할 굵직한 기업의 실적 발표가 없는 가운데 내일장에서는 중국의 GDP 성장률에 대한 지표가 나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증시를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요인이기도 한데요. 내일장에서는 오히려 중국장 열리는 것을 좀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듭니다. 오늘 추격 매수는 자제하라. 분할 매수, 장중 눌림목 매수 얘기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